저랑 자주 가던 카페를 들어가는 남편. 카페가 통유리라서 내려서 확실하게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내려서 숨어서 봤습니다. 웬 여자랑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제가 임신 중이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고요. 임신 6개월째입니다. 저희 시댁 어머님 아버님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시댁, 친척, 저희 집 모두 가깝고 모난 성격 가지신 분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같이 등산도 하는 사이니 뭐 말 다 했죠. 남편과는 2년 연애 후 결혼을 했고요. 남편도 저에게 너무 잘합니다. 저는 지금 아기 때문에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원으로 야근 회식이 잦은 편이 아니라 보통은 7시에 퇴근하며 집에는 7시 30분까지는 꼭 오는 편이에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귀가 시간을 더 칼같이 지키네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조기축구에 나갔는데 이것도 뭐 아침 8시 9시쯤 나가서 점심 먹은 후 늦어도 2시쯤에는 들어옵니다. 연애할 때도 운동을 좋아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퇴근 후 집에 와도 집안일도 잘 돕습니다.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배 뽀뽀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자기 전 애기랑 얘기 나누기 너무 다정한 사람입니다. 일하다가도 오전, 오후, 퇴근 전 꼭 3번은 전화통화를 하고 그러면서도 베이비 바꿔줘 했다가 전자파가 안 좋다며 하지 말라며 다정다감하게 장난도 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축구회예요. 축구회에 남편 대학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 와이프가 저랑도 친구라 자주 보는 편이고 원래 의심은 안 했어요. 근데 몇 달 전 아침에 이슬비가 오는데도 축구회를 한다며 나갔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어 가져다 주려고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생각해보니 차에 우산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하고 부르려던 순간 자세히 보니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았어요. 이게 축구 유니폼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 카라테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뭐지? 왜 저러지? 싶어서 그냥 조용히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조기축구의 동기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랑 친정을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축구회 안 갔냐고 물으니 오늘 비가 와서 안 한다는 거예요. 제 남편은 어딜 간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평소보다 늦은 저녁쯤 집에 와서 평소와 똑같길래 제가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 같아 일단은 안 물어보고 서로 핸드폰도 안 보는 편인데 그날 핸드폰을 보니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처럼 지내고 퇴근도 제 시간에 했어요. 근데 일요일 조기축구회 때마다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도시락 싸서 축구하는 거 구경도 가고 그런 게 생각이 나서 토요일날 저녁에 날씨도 좋은데 도시락 싸서 갈게. 친구랑 같이 가고 나 바람도 쐬고 좋잖아 라고 말하니 말리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좋다고 했을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남편 축구회 간다고 준비할 때 평소 같으면 세수 정도 하고 나가는 남편이 샤워까지 하며 준비하길래 콜택시를 불렀어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서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드라마 볼 때 그런 긴장감보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그랬네요. 근데 원래 알던 풋살장 방향이 아닌 번화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랑 자주 가던 카페를 들어가는 남편. 카페가 통유리라서 내려서 확실하게 볼 순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내려서 숨어서 봤습니다. 웬 여자랑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전화를 걸어서 도착했냐고 물었더니 도착했지. 축구하려 그래 지금. 베비랑 놀고 있어. 빨리 갈게. 그러길래 그래 직장 동료나 뭐 친구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려는데 카페에서 아침부터 손을 꼭 잡더라고요. 일단 집에 와서 기다렸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아기 걱정에 미숫가루 먹고 설거지하려는 찰나 남편이 들어오더니 지금 뭐해? 왜 설거지를 해? 이런 건 나 시키라고. 가서 베비랑 TV 보고 있어. 하더니 설거지를 하며 심심했지 오늘 축구를 하는데 태식이가 넘어져서 웃겼다는 등 끝나고 간 갈비집이 맛있던데 나중에 꼭 같이 가자는 등 지연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날 또 폰을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통신사 가서 통화 목록 떼보고 그 여자랑 연락을 하고 결혼을 파토내기엔 제가 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현명하시고 생각이 좀 트이신 분이라 평일날 저희 집에 놀러 오셨길래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마침 TV에서 사랑과 전쟁 재방송을 보다가 어머니께 어머니
아범이 저렇게 바람 피면 어떡하죠? 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하니 그럼 내가 아범을 잘못 키운 거라고. 너 놔두고 저런 짓 하면 내 아들 아니다. 난 너랑 베비랑 살 거다. 라고 하시는데 약간 눈치를 채신 건지 모르겠는데 왜? 아범이 바람 피는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럼 저한테 먼저 혼나야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친구나 친정 쪽에 얘기하면 남편이 잘못한 일인데 너한테 흠이 될 수 있으니 편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얘기를 해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확실하든 그 여자랑 관계가 깊든 아니든 저는 이혼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고 남편과 시댁이 모두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 일요일 축구회가 있던 날 간만에 주말에 아침부터 날씨도 좋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저번과 똑같이 콜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 했어요.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택시를 탔고 또 옷을 갈아입는지 뭔지 먼저 가버렸는지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애타게 남편의 차를 찾으니 택시 아저씨가 참 불쌍하게도 절 쳐다보셨어요. 그 후 번화가 2층에 또 그 카페로 가더라고요. 거기도 몇 번 가본 곳이라 또 제가 아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혼과 관계없이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아 카메라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을 등지는 자리에 앉아 여자 얼굴 사진 몇 장 찍고 그 여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고 하길래 후다닥 카페 문을 나서서 여자 화장실로 뛰어와서 숨었어요. 그러다 문득 저 여자는 날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 물 내리고 문 열고 나갔어요.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꾹 참고 옆에서 손을 씻으며 얼굴을 살폈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자격지심인지 몸매도 좋고 얼굴이며 옷차림도 예쁘장한 게 저보다 어린 것 같더라고요.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아니다 싶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베비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도 꾹 참고 TV를 봐도 책을 봐도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그리고 있는데 한 3시쯤 남편이 왔습니다. 사랑스럽던 남편의 손길도 베이비 이야기도 다 듣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남편이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애교 부리는데 너무 짜증이 확 나서 야, 너 요즘 누구 만나? 이러니 얼음이 되더라고요. 저희 동갑 부부지만 너나 야 같은 호칭은 안 썼고 무엇보다 제가 전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말 없는 거 보니 맞나 보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내 입으로 본 거 아는 거 다 얘기할까? 아님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볼래? 뭐야. 왜 생사람 잡으려고 그래? 그런 걸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다 말할까? 아님 네가 얘기할래? 그런 거 없어. 집에서 드라마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제가 카메라를 보여줬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만났고 그걸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어. 나랑 우리 집, 너희 집, 그리고 우리 베비한테 죽을 죄를 진 것 같다.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참. 제가 한 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라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주는 편인데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고 나한테 할 말 없냐고 계속 물었더니 심심해서 만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너무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네요. 넌 심심해서 바람을 펴? 난 안 심심해서 집에서 애 신경 쓰고 네 바람 신경 쓰고 이러고 있어? 라고 물으니 말을 안 내요. 자기도 당황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해도 저 말에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아. 내가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만났는지 몸을 섞었는지 폰번호는 뭔지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만나서 머리채 잡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유치하게 있단 걸 묻지도 않았고 100%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얘기가 안 통할 것 같네. 너한테도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말하고 핸드폰만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은 제가 산 거라 남편에게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나왔습니다. 제정신이라면 그 여자를 만나고 제정신이라면 시댁으로 갔겠지만 저는 지금 친정에 있습니다. 친정은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허리도 아프고 뒤뚱뒤뚱 걸어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는 외출 중이시고 엄마는 깜짝 놀라서 연락도 없이 혹시 싸웠냐고 살면서 이런 일 한 번도 없지 않았냐고 웃으면서 바람이라도 피웠냐고 하는데 그 말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엄마도 가슴이 미어질 텐데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제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는 하고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했더니 엄마랑 여동생이 잡아 죽이러 간다고 시댁에서도 아는 얘기냐고 하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뭐냐고. 다 같이 얘기해보자고 하고 저는 싫다고 실랑이를 벌였네요. 엄마는 이런 일은 해결이 빨라야 한다고. 홀몸도 아니고 떨어져서 이렇게 언제까지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이혼을 하든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든 해야 한다며 결국 남편, 시어머니를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전에 한 얘기가 있어 눈치를 채셨는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집에 온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친정으로 다 모였더니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트셨어요. 하범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딸이 김서방 바람피는 걸 봤다네요. 하니 말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의 따귀를 5대나 때리셨어요. 너무 놀라서 다 벙쪄있는데 어머니께서 네가 바람을 핀 건 네 탓이다. 근데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 네 그 더러운 행동 때문에 내가 참 사돈 앞에서 부끄러운 것 하나. 내가 네 따귀 때린 걸로 베이비랑 베이비 엄마 놀랐을까봐 겁나는 것 하나. 딱 2가지밖에 생각이 안 든다. 네 놈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니 네 안사람이 지금 친정에 있는 거겠지. 네 안사람이 이혼을 하자면 하고 애를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위자료로 100억 달러 해도 빚을 내서라도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혼 안 하고 너 용서해주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넌 네 애비가 바람이 나도 네 애비 편 들겠어? 라며 남편을 끌고 나가셨어요. 저희 엄마에겐 연신 죄송하다며 인사하시고 저희 엄마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고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놀랍긴 했지만 고맙기도 했어요. 뭐 저희 없는 곳에선 남편을 타이르거나 위로했을 수도 있지만 저 행동이 참 저희 앞에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외동이었고 시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남편을 가지신 거라 들었거든요. 여러 생각도 겹치고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하고 잠은 같이 안 자도 집에는 들어가라고 해서 지금 집에서 혼자 밥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셨어요. 베비 걱정에 넘어가지도 않는 밥 한 숟가락 먹고 아직도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 연락 한 통 없고 복잡하겠죠. 자기가 잘못했고 자초한 일이니까. 얘기는 빨리 해보고 싶은데 먼저 연락하고 싶지가 않네요. 심심해서 만난 거라는. 남편에게 들은 고작 이 한마디. 잠을 안 자면 베비도 많이 힘들 텐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요일 아침 4시간 정도 친정에서 잠을 자고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 출근 준비 중인 남편이 깜짝 놀라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것에 뭔가 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 말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남편 옷을 차곡차곡 넣었어요. 남편은 문을 빼꼼히 열어보더니 왜 그러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길래 넌 바람피고 사과 한마디 안 했고 그대로 너희 엄마 따라 나가지 않았냐. 그리고는 연락도 없는 건 나랑 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 집이고 이 집안에 있는 거 네 몸이랑 옷 빼고 다 내 거니까 넌 네 거만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냉정해 보이기 위해 더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진짜 소름 끼친다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 꾹 참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짐을 들고 나가버리네요. 울고불고 빌 줄 알았던 다정다감했던 그 사람이 그냥 나가버리네요. 일단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 와중에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도어락 비번은 왜 그렇게 안 바뀌던지.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깨끗이 설거지하고 나온 설거지통에 접시 2개, 포크 2개가 있더라고요. 케이크와 와인을 먹은 흔적도 있고 참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의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요? 그 여자와 먹었겠죠. 아니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친정에서 한판한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미친 짓 같고 몰래 불러와서 처먹었으면 설거지를 하던지 그릇을 통째로 쓰레기 봉지에 넣고 뭔가 찝찝해서 침대 시트까지 다 버렸네요. 소파에 앉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드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만 듣던 바람과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남편,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집에 왔다는 소리 들었다고, 보자고 해서 집으로 오시려고 하려다 뭔가 분위기가 유순해질 것 같아 카페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놀랐지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셔서 저는 오늘 집에 와서 더 놀랬다고 집에 와서 있었던 얘기를 하니 역시나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얘기할 문제 아니고 그 사람과 얘기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덮고 살 것이고 아니면 뒷일은 저도 모르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베비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어머님께 혹시 저 먹으라고 케이크 사두셨냐고 하니 아범이 너 먹으라고 사놓았겠지. 혹시 케이크 먹고 싶냐고 묻길래 대충 마무리 짓고 나왔습니다. 진짜 미친 게 아닐까요? 진짜 화가 나는데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에 한번 화가 나고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는 제 자신에 2번 화가 나고, 베비에 대한 책임감 없는 그 사람한테 또 화가 나고, 무슨 정신에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게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현관 도어락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깼어요. 몇 번을 틀렸는지 경보음이 울리고 초인종 소리에 제 핸드폰 벨소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지발로 짐 들고 다시 왔네요. 걸쇠 걸고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우리 집에 내가 퇴근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왜 묻냐고 되묻네요. 그러니 얘기 좀 하자고 들어온다고 하길래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들여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는데 끊었던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바람 핀 건 잘못했어 라네요. 핀 건? 말이 꽤 거슬려서 그냥 잠자코 있었더니 넌 나랑 얘기도 안 하고 처갓집 바로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냐? 제가 그래서 너에게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집에서 줬고 넌 고작 하는 말이 심심해서 만났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자랑 다 정리했어 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크랑 와인 먹으면서 정리했냐? 하니 또 얼굴이 사색이 되네요.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줄 아는 듯 천장을 두리번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멍청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정리 못했어. 정리할 시간을 줘. 아니 이게 무슨,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어이가 없는 건가요? 연애 중에 잠깐 바람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요? 저 말에 정말 화가 나서 이때껏 쌓아왔던 말 다 했습니다. 연애 때, 결혼 준비, 결혼 초 남편 쪽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남편 집 빚 갚아주고 시아버지 사업 자금까지 해줬습니다. 집도 제 집이고 결혼할 때 남편은 신혼여행비만 부담했어요. 금전적으로 남편보다 제가 더 힘이 돼줄 수 있는 상황이라 돈 가지고 그러면 남자가 기죽을까봐 못했던, 참고 참았던 말 다 터뜨렸네요. 돈 문제는 잊고 산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결국 한다는 말이 그 여자가 못 사는 편이라 그 여자 앞에서는 기피하고 떵떵거릴 수 있었다고. 넌 돈 많아서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 좋겠고 너 지금 돈 가지고 그러는 거 나 평생 가슴에 안고 살 거라고. 그러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노력해서 제 목표인 직업을 가진 거였고 그건 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제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좋은 거, 용돈도 모자르지 않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저것도 제가 욱해서 나온 말에 이거다 싶어 변명을 한 건지 정말 제 앞에서 기죽어서 그런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